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8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약간 급격한 변동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정체적 장시가. 오늘 코스피는 3100선 그 아래 때에 마무리가 된 3091.24선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960.73, 코스피 200 지수는 418.95선에 마감되었습니다.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엔 1121.00에 전일 대비 2.5전 하락한 1121원에 마감되었고요. 금 가격은 약간 오름세, 국제금은 오름세인데 국내 금은 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네요.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은 그래도 순매수, 개인 기관 순매수였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매도를 했네요. 3,584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전 다른 것과 비슷하게 다른 이전과 동일하게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 순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시가총액, 시총순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하락 또는 상승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쭉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오늘이 하락장이었던 것만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코덱스 곱버스라고 하죠, 일명. 곱버스 상품이 거래량이 엄청 났고요. 이거는 제가 모르는 건데 약간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디 러시아 백신 투자한 그룹인 것 같네요. 이런 좀 뭐랄까 약간 가십거리, 약간 어떤 특별할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종목들은 저 같은 주식 초보들에게는 걸 이런 걸 투자하면 안 좋겠죠. 예, 저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요. 다른 데 투자하는 편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버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좀 이건 좀 나중에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지 않고요. 인버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외인들, 기관들 샀고요. 중단기적으로 포지션이 떨어지는 포지션을 잡았네요. 이거는 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고퍼스 살펴봤을 때 외인들이 1560 외인들이 팔았네. 예, 팔고 코스피 주식 팔고 코스피 하락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왕창. 단기적으로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의 베팅을 제대로 걸었네요. 기관은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 중립기요? 예, 그 정도. 근데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중심을 두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진짜 이게 전에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혹시 이게 횡보 쭉 하다가 박스권을 그리는 게 아니냐, 우측으로 횡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현실화되는 느낌이 드네요. 현실화되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렇게 횡보 박스권으로 해서 갈 수 있었던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그 동력이 만약에 동학 개미들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만약에 이쪽에 달라붙지 않았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 2800선도 그쪽에 지키거나 저지하거나 아니면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2800선이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죠. 예, 저도 매수를 했지만요. 그래서 이쪽 이렇게 지금 눈치 싸움이라고 해야 하나요? 힘겨루기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이번에 애플사에서 공식 발표한 해당 없음. 이것 때문에 애플카 쇼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애플카 쇼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그때 신문이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덜 뺐어요.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덜 나갔고 기관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갔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외국인이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덜 나갔어요. 뭐 이거 예전에 살펴봤었죠. 다 괜찮고요. 근데 퍼스치가 조금 많이 높아지긴 했네. 근데 이게 기대감도 반영돼 있으니까요. 애플카 보니까 일본 업체 쪽이랑도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솔직히 뭐 지켜봐야 하겠죠. 예. 일본 차들도 뭐 잘 만들긴 하지만 뭐 현기차도 국내 생산 말고요. 해외 생산으로 봤을 때 엄격한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해외 생산된 그러한 공정에서 만들어진 상품, 그러니까 제품, 그런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품질 검사도 충분히 뭐 잘 하고 있고 해외에선 잘 먹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해외에선요.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안정성이 좋은 걸 하겠죠. 해외에선 또 리콜도 잘해주고요. 한국보다 리콜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제주은행은 왜 오를까? 이거 지금 네이버 그때 오피셜로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계속 뜨겁게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주식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뜰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아직 0%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제주은행도 0%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직 해당 없음이고 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혹시 모르죠. 네. 이렇게 급등주는 또 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주식 안 하는 게 나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르는 데는 웬만하면 투자 안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인프라코어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대한항공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 무슨 호재가 있나요? 대한항공이 생각보다 적자가 심하게 나지 않았다고 오히려 좀 영업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운영을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한진 쪽 그래도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내부에서 생각했을 때 말이죠.
충분히 과거의 영광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조금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CS 증권에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좀 비싼 것 같아요. 코덱스 200 한번 볼까요? 코덱스 200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요. 기관이 그래도 최근에 좀 오를 거라고 생각, 약간 중립에서 약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쭉 빼고 있네요. 쭉 빼고 있어요. 중단기적으로 조금 주가를 조금 떨어뜨리려고 하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하고 나가도 괜찮겠는데. 신한지주 3.46% 올렸고요. 네, 상승률 괜찮죠? 제가 그때 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 쪽, 증권 쪽 투자도 괜찮을 거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전체적으로 장시 괜찮아 보이죠? 제주은행 제외하고 이거는 구설수 약간 뭐 인수썰 어떤 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찌라시라고 하는데 찌라시는 제외하고 기업은행도 그때 8천 초반대 8천 그때 80원이었나요? 그렇게까지 내려갔는데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죠. 예, 기업은행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 신한지주도 그때 가격에 충분히 담아놓을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은행은 그때 넘어갔었고요. 그때 오름폭이 너무 커가지고 물론 이제 퍼수치로 봤을 때도 괜찮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퍼수치가 다른데 매수점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순으로 봐도 전혀 꿀리지 않고요. 골드만 UBS 다시 들어왔고요. 살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네, 그렇죠. 줄어들긴 했어요. 배당이 줄어들긴 한 건 사실인데 이제 뭐 정권 바뀔 시기도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그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금방 오죠 이제. 국회의원은 끝나긴 했는데 대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디가 정확히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우측이든 좌측이든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대안, 조금 더 나은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게 막 터부시, 금기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3천 이상 코스피 3천 이상 찍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관련해서 조금 더 좀 개선된, 조금 더 좀 완화된 그런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은행주는 조금 봤으니까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좀 눈에 띄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이제 기관은 약간 중립 느낌이긴 한데 웨이는 이제 떼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예,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6플러스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비싸네요. 현대차도 역시 단기 조정을 피할 수가 없죠. 어떤 애플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빠져나가지 않았네요. 아직도 좀 어, 희망의 고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 1.96% 빠졌고요. UBS, JP모간에서 조금 나갔네요.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차트상으로 일봉 5일선 괜찮긴 한데 약간 단기적으로 조금 더 계속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도 아직 만원 중후반대로 내려가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건 스테인리스 들어왔네. 수주를 좀 했네요. 그러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죠. 적자가 심했는데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금은 당연히 없게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배당금을 주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아무리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많이. 근데 뭐 LG 디스플레이니까요. 다음으로 S51 좀 많이 올랐네요. 역시 석유. SK 네트워크스, 솔루션, 한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0.63%, 1000원 떨어져서 15만 7천원. 네, 막 JP 모간에서 좀 많이 팔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름세는 아직 그래도 꺾인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예, 단기적으로 좀 조금 깎이더라도 주가가 조금 깎이거나 낮아지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사기엔 조금 물이 조금 뭐랄까 약간 힘에 부치는 저 같은 개미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몇 주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거래 상위 순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순으로 봤을 때 오늘 역시 하락장에는 삼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수렴한다고 봐야죠. 예, 거의 90% 이상 수렴한다고 봐야죠. 삼성 시총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대부분 보면 이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들만 봐도 뭐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기업에 너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야 100만? 와, 네, 담도 크네. 지금 퀄컴? 퀄컴 오르고 있나요? 무슨 일 이거 이렇게 갑자기 확 빠졌었네. 퀄컴이 회복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우상향이긴 한데 경사가 너무 가파르긴 했어요. 얘도 좀 오르고 있네. 엔비디아도 좀 사두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봤네. 음, 그래요.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또 뭐 있었지? TSMC.
타이완, 예, 이것도 좀 많이 올랐겠죠. TSMC도 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TSMC 하면은 웨스턴 디지털, 삼성은 봤으니까 음 이제 쭉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또 뭐 있지? C게이트, 게이트쯤 나오겠죠? 안 나오네. 이건 뭐 거의 뭐랄까 한 제 기억에 한 7, 8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7, 80달러. 여튼 이거 보면 외국인도 사였는데 왜 나갈까? 음, 여기 TSMC 나오네. 모나미 삼성전자 넘어가고 모나미도 올랐으려나? 모나미도 빠졌네. JP 모건에서 차익 실현. 삼성그룹 노조. 그때 성과급 관련해서 뭔가 문제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 이렇게 외국인들 살 것 같았는데 왜 팔았을까요? 전체적으로 순매도일까요? 뭐 그래도 아직까진 뭐 아직 순조로워 보이긴 합니다. 예. 기관 이렇게 샀는데도 와, 공매도를 많이 했나요? 외인이? 음,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여서 오늘도 코스피는 떨어졌네요. 예, 3100선을 지키지 못하고 예, 무너져 내려서 3090선 예, 그때 끝났죠. 그렇게 UBS JP모간 나가고요. 성과급 성과급 하면 또 영업이익에서 또 빠져나가겠네. 단기 순익 줄어들고 그래도 뭐 흐름은 아직 주봉은 좀 꺾인 것 같은데 일봉은 아직 살아있는 느낌이어서 외인들이 또 빠져나갔네요. 기관들 좀 들어오고 매매 동향 계속 한 12만원대 12만원 13만원에서 쭉 이어지고 있네요. 네, 12 13 12 13 12 14까지 올라갔네요. 14만 바이오 넘어가고 SDI 넘어가고 현대차 아까 봤고요. 셀트리온은 제약이니까 넘어가고요. 카카오 한번 볼게요. 카카오가 0.44% 외인 기관 들어오고 휴먼테크에 5조원 기부한다. 좋죠 이건. 단기 손실에서 2020년에 언택트 해가지고 수혜주로 많이 예, 이익 좀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얻게 되었죠. 아, 확 치솟네요. 역시. 근데 카카오는 또 경영 다각화 이런 것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음, 10년 뒤에도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총순 아까 SK
거래상이었죠 아까? 아니었나? 금융홈 들어가고요. 하나만 킬게요. 네이버를 안 봤네요. 네이버 LG화학 화학이니까 넘어가고 우선주 안 보고요. 네이버 브랜드데이, 네이버 랩스 AI. 아, 영업이익률 장난 아니죠. 퍼수치가 높네. 소프트웨어 IT 기업이라 그런가? 전체적으로 상승세이기는 한데 좀 비싸지 않나요? 상승세가 꺾이진 않았고요. 기관 팔고 메인 사고, 네, 그렇게 해서 종가 35만 7,500원에 끝났네요. 아까 이렇게 네이버 보고요. 현대차 셀트리온 넘어가고 카카오 받고 기아차 아까 받고 생건 LG 생건, 아, 오름세 아직 꺾이지 않았네요. 전에 140이었나요? 140? 그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 잠깐. 아니네, 150까지 내려갔네. 150. 포스코도 올랐고 NC가 진짜 그때 영업이익이, 네, 이 매출 2조 찍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호재죠. 엄청난 호재죠. 퍼스지도 IT 기업, IT 그룹인데 그렇게 큰 높은 편이라고 보기도 좀 네, 높은 편도 아니고요. 근데 이러한 영업이익, 예, 단기 순이익이 이게 지속될 수 있는가? 린저씨들, 린잔 아저씨들이 충분히 많이 있죠. 위험하죠. 그분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NC가 좀 분발해야죠. UBS 들어오고 JP모건 들어오고요. 넷마블은 좀 더 빼야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펄어비스는 뭐 아직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가격이. 나머지는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SK는 30만원 선은 지켰네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의인 들어오고 기관 많이 뺐네요. 의인은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선 것 같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 보유 지분 21%. 다른 때는 좀 높았을까요? 거의 21%대, 예, 그쪽을 유지했었네요. 20, 19도 있었고. 대략 보면은 외인 지분율이 한 20% 정도가 되면, 그 내외가 됐을 때, 20% 내외가 됐을 때 그때 들어가면은 외인들이 힘을 받쳐서 또 들어와 주겠네요. 20%, 21%, 25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네. 27, 27, 25, 23, 21. 그러면 21이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외인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기관, 기관이 많이 파네. 지금 가격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근데 이게 배당을 좀 주잖아요. 많이 주는 편은 아니네요. 30만원 치고는 배당주는 아닌 것 같고.
네, 1.58.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긴 한데, 국민연금 8.4. 자사주도 충분히 잘 방어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주주 친화적이에요, 역시 SK. 너무 많은데 이거 끄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SK까지 봤으니까 시청순으로 SK. 네, 여기까지 봤죠. SK텔레콤 캐시카우. 메릴린치 나갔네요. 아, 이거 호재. 주파수 더 달라 반대. 이건 뭐 경쟁은 좋은 거죠. 오늘 통신주가 조금 안 좋았나 보네요. 네. 거의 옛날 수준과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빼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예. 좀 더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편도 괜찮아 보이고요. KB금융도 45,000원 선, 예, 그때까지 올라가면 괜찮아 보입니다. 이때 이제 멜린치도 이제 나갈 것 같은 모습 느낌이고요. 변동폭이 보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1달에서 쭉 내려가고 다음에 상승하는데 그렇지 않은 연도도 있고요. 2017년 그랬고 2018년, 2011년에 6월달, 8월달 이렇게 떨어지고 2015년 오르고요.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고 2016년 오르고 2017년 오르고 2018년 떨어지고 2019년 떨어지다 오르고 2020년에 확 떨어지고 회복하는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아직도 또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50만원, 50만원, 예. 48,000원, 48,000원 선, 48,000원 넘어서 5만원 선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가슴 쪽이나 어깨 쪽에서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KB금융 주식을 어느 정도 매도를 했고요. 예,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신한지주는 매도를 걸어 놨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에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르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조금 더 담아두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메릴린치 들어왔고 CLSA 들어왔네요. 뭐 좋습니다. KTNG에 눈여겨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천천히 매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이와 일본 건가 보네. UBS 나가고 다이와 들어오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입니다. 예. 과거에서 이제 회복을 대부분 무조건 해왔으니까요. 회복은 담배 인삼공사는 예, 대부분 회복을 해왔으니까요. 그렇게 막 크게 위험한 주식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웨인 보유율 40, 맨 뒤에 59, 56, 54.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50. 대부분 보면 50에서 55까지, 59. 보면 50에서 60. 대략 이 정도로 보이네요.
50에서 60. 60까지 올라왔네요, 보유. 뭐 담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망한 회사는 거의 없지 않나요? 망하기 힘들 텐데, 담배로. 정부가 엄청나게 막 규제하지 않는 이상 술이나 담배는 망하기 힘들지 않나요? 뭐 엄청나게 강력한 경쟁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할 텐데. 제가 보니까 50에서 60이네요. 50에서 60인데 보유 지분을 엄청 줄였네요. 40이네요, 지금. 그렇다는 것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외인들이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니까 예,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도 사고 있긴 한데 KTNG를 담아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KTNG는 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총순으로 다시 저 같은 주식 초보는 시총순으로 하는 게 거의 그 안전순위, 채권 등급 매기듯이 안전순위. A 플러스부터 뭐 A, 뭐 트리플 A 뭐 이렇게 있지만 그냥 그 뭐 학점으로 생각했을 때 뭐 A 풀, 뭐 A 마이너스, B 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매기듯이 그나마 시총순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편이 뭐 거래량도 그렇고 여타 개인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보는 이유가 거래 상위 어떤 것들이 핫한지 어떤 것이 트렌드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시총순 안전한지 그다음 하락한 거에서 어떤 것들 좀 눈에 띄는 것들이 건질 게 있는지 해서 거래 상위 시총 그다음 하락 또는 뭐 상승 이런 걸 본 게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일련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SOL 빅히트는 진짜 엄청 오르네요. 이 외인들 또 샀겠죠. 예, 그렇죠. 외인들 사고. 와, 이게 진짜 매도로 만약에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보유율이 많지는 않은데 기관 외인 해가지고 보유율이 많지는 않은데 야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보유를 하고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 30, 35, 35? 35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시총이 8조 미쳤는데 8조? 야 90, SK 하이닉스가 91조인데 네이버는 네이버 58조 카카오는 40조 LG전자 25조 LG전자 25조인데 빅히트가 8조? 신한지주 16조 빅히트 SOL 9조 8조 SOL이랑 비교가 될까요? 애니 빅히트 근데 솔직히 뭐 K컬처가 좀 대세이긴 하니까 콘텐츠로 했을 때 그만큼 영업이익 같은 것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건 운반비 뭐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후입 선출도 하고 기름이니까 후입 선출 해서 뭐 하겠지만 여타 뭐 들어가는 돈이 많겠지만 정유 시설 같은 것도 그런 거 좀 비싸니까.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매니저들이 뭐 관리해주고, 그다음 뭐 차량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 부지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 복리후생 같은 것도 해야지만, 이런 거 부지, 이런 거 뭐라 그래, 시설 같은 거 짓는 거보다 훨씬 싸니까요. 그만큼 영업이익도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순이익이 원래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콘텐츠니까요. 제일제당 역시 믿고 있었다고요. 네, 45만 4,500원에 끝났네요. 2021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0년만 같아도, 예, 작년만 같아도 진짜 와, 최고입니다, 최고. 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 나쁘진 않은데 다른 은행에 비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투자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KT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아까 봤고요. 코덱스 200 봤고, 대한항공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 살펴봤었고, 코웨이도 은근 강세네요. 그래도 강원랜드도 쭉 지켜보고 있고요. 외인들이 몇 명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외인이랑 기관 보유 22, 20, 28까지 28, 30. 과거에 보니까 30, 네, 28, 30, 28%, 30%.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했었네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유 22까지 내려왔으니까 아직 더 오를 확률이 조금 더 있어 보이네요. 후발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가격이 좀 낮아져야 어떻게 좀 파고 들고 할 텐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쪽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시간이 약이다. 좋은 주식인 건 확실합니다. 도박사가 망하기는 거의 힘들죠. 예, 어떤 막 천재지변, 어떤 진짜 뭐 전쟁, 뭐 재난, 뭐 이런 막 재앙적인 상황이 있지 않은 이상은 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오리온 그래도 좀 올랐네요. 이마트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SKC는 또 떨어졌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한통운 요즘 택배가 조금 힘든가요? 모건 스탠리 나가고 UBS 나가고요. 영업이익 매출 다 늘었다고 들었는데 늘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택배를 많이 이용하니까요. 지금도 택배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이번에 뭐 2021년도 또 거의 비슷하게 설이든 추석이든 해서 많이 보낼 테니까요. 선물이나 이런 것들. 다음으로 키움증권 오름세 아직 좋고요. 삼성카드도 괜찮고요. CS에서 들어왔네. 음, GS는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네. CJ 10만원, 딱 10만원 선. 아, 멋있다. BGF 리테일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도 오른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낙폭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 생각보다 그나마 좀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리츠증권 역시 올랐고, 하이트진로는 오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2020년만 같으면 진짜 좋겠는데 2021년에도 2020년과 같은 어떤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술 관련해서 경쟁할 회사가 넘쳐나죠. 예. 그래가지고
좀 확신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주식, 그러니까 주가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예, 조금 더 떨어지면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오뚜기 상승세 좋고요. 그래도 농심 좋습니다. 네. 농심이랑 농심홀딩스 계속 보고 있었죠. NHN도 그때 좀 담아놨었는데 생각보다 오르긴 하는데 조금 더디긴 하네요. 메리츠 금융지주 올랐고요. 한전 KPS 꾸준히 담아두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게 잠잠하네요. 조금 더 떨어지면 물타기를 하든 해서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네요. DGB 금융 쪽이 뭐 아까 봤다시피 많이 올랐고요. 롯데칠성도 많이 올랐네요. 롯데 쪽 한번 쭉 살펴볼까요? 롯데 좀 많이 올랐나 보네, 전체적으로. 롯데푸드가 6,000원이나 올랐네. 저는 한 35만원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다고요? 야, 외인들 사자가 장난 아닌데. 기관 팔고요. 보유율 11%딱 찍었네요, 드디어. 12%까지 13, 14, 15, 15, 10. 떨어질 땐 4%까지도 떨어지고 그러네요. 보유율 같은 게 4에서 16. 그러면 아직 이 정도면 그렇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롯데칠성 아까 롯데 보고 있었죠. 뭐 오르긴 오르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오를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요. 롯데 지주 역시 많이 올랐고요. 롯데 칠성도 네,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 쇼핑은 솔직히 롯데 쇼핑은 지금 좀 개인적으로 좀 매출액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위기적으로 약간 경영 위기 같은 것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세대 교체 같은 것도 하고 하면은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도 생각보다 판매가 좀 지지부진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요. 제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하이마트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쇼핑은 투자를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칠성 롯데 칠성 그때 롯데푸드는 그때 15만 그때 매도를 했고요. 칠성 칠성이랑 제과 그다음 하이마트 이렇게가 좋아 보이네요. 태광산업은 뭐죠? 넘어갑니다. LG상사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CGV도 마음에 안 듭니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오리온홀딩스 흐름세 상승 좋고요. 홈시스 살펴보고 있고 진에어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요. 제주항공도 역시 그렇고요. 삼양식품 오름세가 다시 꺾였었는데 다시 오르고 있고요. 동원 F&B는 전일 대비 똑같이 18만 500원 마감을 했고요.
풀무원 넘어가고요. 삼양사가 조금 약세를 보이네요. 삼양사. 메릴린치 매도할 만하고요. 여기서 나가도 괜찮죠. 네. 영업이익이 좀 났나 보네요. 공시로. 차트. 이제 슬슬 이제 팔 때 됐네. 보니까 이평선 61선이 거의 다가왔고 겹쳐졌고 팔 때가 됐네.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서서히 매도해야겠습니다. BGF 역시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비싸네요. 빙그레 아직도 강세예요. 삼턱은 오르고 교부증권 코스닥 선물 인버스 한번 볼까요? 외인 팔고 기관 엄청 샀네. 인버스를 엄청 샀으면 코스닥 관련해서 매도를 이제 서서히 진행하겠네. 개인이 엄청 샀어요. 와. 이제 매도 이제 제대로 들어가겠네. 야, 이만큼만 해도 좋을 텐데. 외인은 사고요. 데프드, SBS. 쌍용차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풀려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본 잠식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은 보이지 않네요. 주식은. 여기도 넘어가고요. 신도리코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뭐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효성도 좀 근데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시총순으로 살펴봤고요. 하락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볼만한 거 있나? SK이노베이션 우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떨어질만 하네. LRG 넥스원은 왜?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나 보네요. 차익 실현. 금호석유 오르면 금 다 오르는 기업들이죠. TY홀딩스 얘 뭐죠? 골드만에서 나가고 굴곡이 심하네. 얼마 안 됐네. 또 주식시장 쪽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야, 이거 뭐지? CD즈도 있네. CD즈. 상장이 돼 있었구나. SPC 삼립은 그때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부 거래 이런 거 통행세 같은 거 걷는다고 해서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메린 린치가 뭐 돈 냄새를 맡았는지 들어왔네요. 뭐 좋습니다. 해서 오늘 2월 8일자
네, 장 살펴봤고요. 이것으로 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